23학년도 성균관대 27번입니다. 트라이엄프, 승리하다, 승리. 에이프는 원래 유인원이죠. 유인원이란 고릴라나 침팬지 등 이러한 고등 영장류들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동사로 사용되면 흉내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본문에서는 그 뜻으로 사용됩니다. analogy라고 하는 것은 유사성이죠. 지금 여기 보시면 어떤 것을 비교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그들이 닮았다는 어떤 측면에서 어떤 닮았다는 측면에 기반해서 뭔가를 비교하는 것을 우리는 analogy, 유비 혹은 비유, 유사성. 자, instructive라고 하는 것은 교훈적인 거죠. 교훈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여 우리에게 유익한 정보를 준다 이런 말입니다. diaphanous, 아주 얇은 속이 비치는. 그런데 이게 완전히 투명한 건 아니고요. 다이어페너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주 섬세하게 반투명 정도입니다. 이 translucent가 이게 반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투명하면 transparent라고 하는데 이 transparent하고는 조금 달리 약간 반투명에 가까운 그런 상태를 우리가 diaphanous 하겠습니다. flap이라고 하는 것은 퍼덕거리는 거죠. 벌럭거리는 겁니다. Bid'n fail. 그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어떤 일종의 세계관이죠. 이 세계관은 이론이나 방법론에 기반을 둔 건데 기본적으로는 과학적 주제에 관한 어떤 세계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computational 그러면 전산, 계산이죠. superiority 그러면 우월성입니다. 자, 엣지라는 단어도 역시 우월성, 뛰어나다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자리라는 뜻은 기본으로 있고요. 이렇게 어떤 특징이나 요소가 우월성을 부여하는 거죠. 가까운 경쟁자들에 비해서, 오버는 뭐뭐에 비해서 이런 말입니다. 자, brute라는 것은 짐승이죠. 형용사일 때는 힘에만 의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brute force라고 하는 것은 억지 기법이죠. 그래서 무차별적으로 함수를 하나 알고리즘을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변수들을 자꾸 끼워서 답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어떤 알고리즘을 더 똑똑하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함수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함수에 계속 똑같은 변수들을 계속 바꾸어감으로써 이렇게 답을 찾으려고 하는 전산 기법을 brute force라고 하겠어요. crude는 이제 줘야 하다. shed lion 그러면 어떤 것을 해명하다, 밝히다 이런 뜻이죠. 이 brute force가 아주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영영사전을 찾아왔습니다. 자, 강제적 방법이죠. 뭔가를 성취하려는데 주로 힘이나 폭력에 의해서 성취하려는 것입니다. 어떤 기계의 도움이나 사고의 도움을 받지 않고, 그래서 강제적 기법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우리 본문에서는 이 뜻입니다. 어떤 전산상의 방법이긴 한데 컴퓨터가 모든 치환, permutation, 순환과 치환이죠. 순열과 치환이라는 것은 뭔가가 배열되어 있는 방식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뭔가가 배열되어 있는 방식들을 자꾸 바꾸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건 사실 더 똑똑한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서를 자꾸 바꿔가는 거죠. 어떤 것들의 존재하는 순서를 자꾸 재배열해서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말 그대로 무차별 대입을 통한 억지 기법의 해결책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단어 꼭 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brutal force. 자, 성균관대 문제입니다. 23학년도 인문계열에 출제된 문제죠. 자, AI 과학자들이 체스에 흥미를 잃은 이유를 골라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체스에 흥미를 잃은 이유가 뭘까요? 컴퓨터는 승리했다. 체스 경기에서. 인간에게 이겼다는 얘기겠죠. 이게 있다 보면 이게 딥블루라는 인공지능 컴퓨터가 인간 체스 챔피언을 이깁니다. 이게 IBM에서 아마 개발한 인공지능으로 알고 이 경기가 있었던 게 아마 제 기억에 1997년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오늘날의 인공지능의 개발에 아주 커다란 영감을 준 그러한 사건이죠. 이 딥블루라고 하는 컴퓨터가 인간을 체스에서 이겼습니다. 자, not A but B. 뭐뭐가 아니라 뭐뭐로서. 즉 인간의 사고를 모방함으로써가 아니라 대부분의 AI 전문가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자, 요 as가 이렇게 붙었지만 사실 우리 머릿속에서 이렇게 처럼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 뒷부분의 의미가 헷갈리게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AI 전문가가 기대했던 것처럼 그랬다라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결국 여기 낮까지는 걸리지 않고요.
대부분의 AI 전문가들은 인간의 사고를 모방할 것이다. 그래야만 체스에서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처음으로 해석하는 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리의 머릿속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달리라고 해석해 봅니다. 자, 컴퓨터가 체스에서 이긴 것은 인간의 사고를 모방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바로 기계답게 like machine, 기계답게 체스를 두어서 이겼다는 거죠. 자, 여기서 기계답다라는 게 뭐냐면 이따가 전산의 힘을 이용한 것이고 브루트 포스를 이용한 거예요. 기계답게 인간을 모방한 게 아니라 기계다웠기 때문에 이겼다는 거죠. 자, analogy with flight, 비행과 유사성은 이 비행, 인간의 비행과의 어떠한 유사성, 비교가 교훈적입니다. as long as 뭐뭐 하는 한 사람들이 나르려고 했죠. 그렇죠. 새들을 모방하려고 했습니다. 새들을 모방하려고 날려고 했었죠. 그래서 몸에다가 다이어페니스 투명한 날개를 팔에다가 붙이고 마구마구 메들리 미친 듯이 마구마구 팔을 퍼덕거려 봤을 때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죠. 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once 일단 그들이 이러한 familiar 유사성의 패러다임을 벗어났을 때 이 유사성 그러니까 이 analogy familiar 그러니까 아까 ape 같은 혈통이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모방하고 싶을 때 그 상대방을 닮으면 우리도 그 능력을 가지게 될 거라는 그러한 패러다임을 벗어났을 때 인간들은 이제 뭐 하게 된 거예요? 날 수 있게 된 거죠. 오히려 새들보다 더 우수해졌던 겁니다. 그러나 뭔가 빠져 있었어요. 프로그래머들은 그동안 이용해 왔습니다. 컴퓨터의 전산 능력을 이용해 왔죠.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동의했습니다. 인간들이 어떠한 전략상의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자, 그래서 딥블루라고 하는 이 AI 컴퓨터가 인간을 상대로 체스 경기에 이긴 뒤 AI 전문가들은 흥미를 잃어버렸어요. 자, 아까 나왔죠. 요 질문이 이거잖아요. AI 과학자들이 흥미를 잃어버린 이유는 바로 뭐였죠? 그렇죠. 이 브루트 포스로 마구잡이식 대입으로 즉 전산 능력만으로 마치 기계처럼 계산만 하여서 인간을 이기는 것은 너무 조잡해 보이고 또 기계적으로 보여서 어떠한 인간 지능의 본질을 밝힐 수가 없었다는 거죠. 투투용법이죠. 투투용법. 너무 뭐뭐해서 그 결과 뭐뭐하다. 자, 그래서 체스에 관심을 잃은 이유는 이걸 아는 거죠. 자, 체스에서 이긴 이유가 인간을 모방해서입니까? AI가 체스에서 승리를 했어요. 인간을 모방해서요. 그러니까 어널러지를 해서 그런 거예요. 여기 이제 이 어널러지 혹은 에이프, 퍼밀리어, 유사성의 원리, 어널러지의 원리, 퍼밀리어의 원리 혹은 에이프를 해가지고 이겼나요? 아니죠. 체스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인간을 모방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전산 능력, 아까 이 전산 능력의 우월성을 활용한 거죠. 다시 말해서 기계처럼 굴었기 때문에 아까 like machine 기계처럼 뒀기 때문이라는 거죠. 전산 능력의 우위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브루트 포스 메소드를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놀라운 전산 능력을 바탕으로 마구잡이식 대입법을 자꾸 억지 기법을 썼더니 그것이 결국 인간에게 체스에서 승리하게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체스를 바라봐 가지고는 과학자들이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과학자들의 관심은 인간 지능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걸 알고 싶어 가지고 이 체스 경기에 주목을 했던 건데 인공지능의 이러한 승리 방식을 봐가지고는 인간의 지능의 본질을 해명할 수 없다.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인간과 두는 인공지능의 이러한 방법은 너무 거칠고 기계적이어서 인간 지능의 본질을 밝히는 데는 아무 도움이 안 됐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잃은 거죠. 어디에? 그렇죠. 체스에 대한 관심을 잃은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뭐가 들어가야 된다? 자, 하나씩 넣어볼까요?
다른 사람이 체스 경기를 둘 다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말도 안 되죠. 아무도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인간과 인공지능 사이의 경기에 모든 AI 연구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AI가 사용하는 전략은 아니죠. 이 AI가 사용하는 전략은 요거였죠. 억지기법, 억지기법 요게 아니라 억지기법 기계처럼 마구잡이로 대입해서 자신의 뛰어난 전산 능력을 기계처럼 활용해서 억지기법으로 이겼죠.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해했죠. 자, 그 다음에 어떤 프로그래머도 관심이 없었다. 체스 게임을 개발하는 데는. 본문과는 무관한 얘기죠. 그러니까 1번, 2번, 4번은 본문과 무관해서 답이 아닌 거고 3번은 잘못된 진술을 하고 있어서 틀린 거죠. 자, 그러면 남은 것은 무엇인가? 그렇죠. 이 체스가 두는 방법이라는 것이 어떠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인간 지능에 대해서. 그렇죠. 인간 지능의 본질에 대해서. 가끔씩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독해 강사로서 여러분들이 선생님 글을 다 안 읽고서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런 방법들을 묻는데 물론 그렇게 쉽게 출제되는 학교들도 많지만 제가 알기로 서성안이나 중경외시 이 정도 되는 상위권 대학들은 그런 문제들이 가끔은 나오지만 즉 한 줄 읽고 문제의 답을 구한다거나 마지막 줄을 보고 푼다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나오긴 하지만 대부분은 읽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다 읽고 풀게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거죠. 자, 이 문제도 그러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자, 어쨌든 brute force라는 이 개념은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자주 나올 수 있는 개념이니까 꼭 좀 챙겨두시고 다른 단어들도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